그 체스트 페인이 있는 사람이 그 스테미 진단을 받았을 때 발뒤꿈치 아킬레스 힘줄이 두껍게 만져졌다고 하면은 그 LDL 리셉터 진 뮤테이션 돌연 변이로 인해 가지고 텐던 크산토마가 생긴 그 패밀리 하이페르 콜레스테롤 에미아이다. 즉 그 토탈 콜레스테롤 200 이하에서 그 HDL 뭐 50 그 이상을 빼고 그다음에 5분의 트리글라이사이드 150을 뺐던 것이 LDL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 혹은 또 저밀도 지단백 수용체라고 하는데 고지혈증 약 그 스타틴 같은 걸 먹어야 된다. 그 비커스트라이드라는 것은 이 고전적인 방법으로 눈으로 박았을 때 목정맥이 확정되고 그리고 청진기를 했을 때의 심음이 작게 들리고 그다음에 혈압을 재봤을 때 혈압이 뚝 떨어졌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주로 이제 페리카다이티스 같은 급성으로 생긴 것인데 tamponade 될 때의 그 드레이니지를 해주는 게 좋다. 뭐 페리카디오센테시스 같은 것을 체스트 페인, 디스컴포트, DIS 컴포트, 타이트니스가 있을 때에 진단하는 것으로 특히 이제 이 강하게 여러 번 구토를 한 경우라든가 혹은 생선뼈가 목에 걸렸을 때 억지로 이렇게 토하려고 그 기침 같은 걸 했을 때에 그 목이 붓고 만지면 그 크레피투스 비비는 소리가 들리고 그 청기했을 때 호흡음이 감소되었다면은 이게 에큐트 메디아이티나이티스 즉 그 급성 세로칸염으로 해가지고 서레코토미를 해가지고 이미디아트 드레이니지를 해주고 데브리먼트를 한 다음에 이 펑처된 그 소포커스를 리페어 해줘야 된다. 급성 감염 기능이 가능성이 많으니까 WBC 중에서 특히 그 뉴트로필이 증가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되게 이제 그 엔도스코피로 이런 걸 그 확인할 때는 상당히 그 위험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 엑스레이나 CT를 했을 때 프리가스를 봐가지고 하게 되고 조영술을 할 때에는 특히 그 바륨이 아닌 그 수용성 조영제를 써서 확인해야 된다. 또 체스트가 페인, 또 디스컴포트, 타이트니스가 있다고 하면서 그 휘징 소리가 들리고 그 랄 같은 거 들리지 않을 때에 혈액 검사를 해봤을 때 그 뉴트로필은 증가되지 않고 그 대신 이제 임뮤노글로빈 E가 상당히 증가된 경우가 있다. 그리고 단기 CRP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장기 ESR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에스마로서 그 호흡곤란이 디스프니가 심해지면은 그 베타2 그 아고니스트 약물이라든가 그 흡입제로 쓰는 뭐 살부타몰, 뭐 살메트렐롤, 포메트렐롤 같은 거라든가 혹은 또 저 아미노필린, 떼오필린 같은 것을 주어서 이런 것들은 그 코로나 아트리움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지도 확장해서 숨 쉬는 걸 편하게 도와준다. 이런 이뮤노글로빈 E가 증가하는 것은 이제 벌에 쏘였을 때 뭐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든가 혹은 또 에스마 말고 이제 회충이 있다든가 엘러직 라이나이티스라든가 호트킨스 디지즈 그에 때도 올라간다 이것이. 이 호트킨즈 디지즈라고 했는데 이것은 애들은 소아는 루케미아라고 하고 성인은 이제 그 임파종이라고 하는데 임파종에 이제 호트킨즈하고 비호트킨즈가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또 성인의 이것이 다발성 골수종과 같은 것이다. 이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항체를 만드는 그 WBC의 형질 세포가 어떤 이유로 해서 갑자기 그 종양 세포로다가 과다하게 증식하는 경우로 크로닉 그 마이엘로 이드 루케미아처럼 그 WBC라든가 그 플레이트가 상당히 떨어졌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이 다발성 골수종 말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것도 있다. 이것도 초기에 이제 CML 상태 만성일 때는 그 WBC나 플레이트가 떨어졌다가 이것이 액기투로 되면은 이것이 이제 WBC나 플레이트가 많아지는 것으로서 다발성 골수종은 그 WBC 형질 세포가 이상적으로 증식해 가지고 이제 조양 세포로 되는 것인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 CML 같은 경우는 크로닉 마일로이드 루케미아 같은 경우는 유전자 변이가 9번하고 22번에 일어나 가지고 필라델피아 그 유전자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하는 일이 아포프토시스 사멸을 억제해 가지고 암세포 성장을 시켜 가지고 발생하는 그 혈액암이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 위쪽 그 G라 있는 데가 커지게 되니까 체스트 페인, 디스컴포트, 타이트니스를 느끼게 되고 그 도말 검사를 했을 때에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이 플레이트가 많아지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급성으로 받게 되면 이제 오히려 그 백혈구라든가 혈소판이 뚝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병의 진행 방향이 CML에서 AML로 갈 때는 WBC하고 플레이트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질 때가 AML로 돼가지고 더 위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액티투 AML이 생기는 경우는 대개 방사성 노출이라든가 그 어떤 화학에 노출됐을 때 WBC가 플레이트가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60대 넘은 사람들이 이 캔서의 90%가 이것인데 WBC하고 플레이트가 뚝 떨어지는 액티투 마이오리지스 루케미아로서 엔티캔서 약품을 독성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 한다든가 레이디에이션을 한다든가 하면서 또 조혈모 세포를 이식해 주기도 하고 표적 요새는 표적 치료하고 면역 세포 치료로다가 잘 완치가 된다. 또 이제 CT를 찍었을 때 체스트 타이트니스가 있다고 하는 사람의 가슴에서 종격동 메디아스티라이를 매스가 보이는데 이것이 균질한 덴시티를 보이고 발생 빈도가 많은 것은 림포마라는 것을 알면 좋겠다. 종격동에 발생하는 사이모마라든가 테라토마보다도 림포마의 빈도가 많다. 또 체스트 페인을 호소하는 사람 중에서 식후에 커피를 마시면 심해지기도 하고 또 과식했을 때 누운 자세일 때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게스트로에소페기얼 리플렉스 디지즈 GERD를 갖다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다. 니센의 폰도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어퍼 에소페기얼 스핑터를 강화해 줘야 되는데 이 참고로 이제 오베시티 한 사람에 주는 서저리는 바리아트릭 서저리라고 해가지고 신해철이 죽었던 것처럼 게스트릭 밴딩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갖다가 바리아트릭 서저리라고 한다. 이제 다음에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에는 이제 스테이블 앵기나하고 10분 이내 액티투 코로너 신드롬이 있는데 액티투 코로너 신드롬에는 이제 언스테이블 앵기나 해가지고 30분 이내 통증이 있는 것이고 이 액티투 코로너리 신드롬에는 언스테이블 30분 이내 말고 베리언트 5분 이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스테미처럼 30분 이상 되는 것이 있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스테이블 앵기나 같은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에는 트리메타지딘, 바스티날 MR 서방전 그리고 또 카르디온, 이바브라딘처럼 수축력을 작게 해주고 이제 혈관을 크게 해주는 약을 쓰고
그다음에 액티브 코로너리 신드롬의 첫 번째인 언스테이블 30분 이내익은 니코란딜이나 시그마트 혹은 또 이소트릴 소르비드 같은 그 혈관 확장제 코로너리 아트를 주고 그다음에 그 베리언트 엔기나에는 이제 독사 파라테라조신 같은 그 알파 브로커가 좋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스테미에는 뭐 니트로그리세린과 ESA를 이렇게 몇 번 준다고 했는데 스테미에 특히 이제 그 EKG 같은 경우에 보면은 초기에 그 ST 엘리베이션이 즉각적으로 되면서 T파가 올라간다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Q파가 출현하는 것은 3시간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T가 인버스가 돼야 된다는 거. 특히 그 T파가 인버스 될 때에는 그 스테미에서 뭐 3일 이상 지난 것 말고도 이제 포타슘이 떨어졌다든가 서브아라크노이드 헤물어지가 있다든가 혹은 뭐 라이트 번들 브랜치가 있다든가 그 라이트 번들 브랜치 있을 때 이제 그 T파가 인버스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스테미를 갖다가 베리언트 같은 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마이오카디알 마커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마이오글로빈이고 이게 뭐 2시간 이내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CK 메트로포닌 같은 것도 체크해 가지고 스테미를 체크해야 되고 베리언트 행기할 때 그 알파 브로커를 쓴다고 했는데 스테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트로글리세린과 ESA를 씹어서 몇 번 준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도어트니돌은 그 스롬볼라이시스를 투여하는 것으로 30분 이내가 좋겠고 그 발로는 90분 이내 해가지고 버큐테니어스 인터벤션을 해가지고 벌론을 해준다든가 그 스텐트를 해주는데 가부지 같은 것은 이제 스테미보다도 앵기나 그 스테이블이라든가 언스테이블일 때에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하트 페일리어의 원인이 뭐 어리스미아든가 레프트 라이트 하트 페일리어 뭐 하프로스트 카디오마이페시 딜레이트 마이코마이페시 같은 것이 이제 올 수가 있는데 하트 페일리어를 치료하는 것은 대개 그 오말딘이고 그 오망 분노는 이제 스테미 같은 것이 있을 때 엔티스롬보틱 그 약을 갖다 오망에 쓰고 그다음에 리베스큘라이제이션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라이트 하트 관련은 이제 리버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밑에 뭐 아사이트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결베인이 펄징되고 이것이 결국 레프트 하트 페일리어 와가지고 그 카디악 아웃가 떨어지면서 소변도 떨어지게 되고 이제 좀 하이퍼트로스 카디오마이페시가 딜레이트 카디오마이페시가 돼가지고 하트 페일리어가 된다는 것 등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